애국 기업 환신골드 바이 투 겟 원 프리 우리 식약청에서 또 그 등록된 제품입니다. 우리 바이 투 겟 원 프리 두 개를 하시면은 하나 더 드리고 그것만 있느냐? 또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또 상학원 사실 돈으로 치면은 상당히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책도 사은품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전화 문의 010-9922-1141입니다. 010-9922-1141. 또 환신골드를 많이 구매해 주시면은 시원시원하죠? 자, 오늘도 하루 종일 더웠죠? 네, 덥습니다. 예, 엄청 덥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바로 8월 15일. 올해가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기입니다. 그래서 멸콩 라이브가 준비한 멸콩 TV가 후원하는 그리고 유동규 TV가 주관하는 추모 콘서트가 8월 15일에 열립니다. 4시부터 6시까지 신당동에 있는 공감 아트센터에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3시 반까지만 와주시면 입장료 없습니다. 마음만 갖고 오시면 이렇게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오셔서 추모 콘서트를 즐겨주시는데 또 추모의 어떤 마음을 갖고 오시면 되는데 바로 유동규 본부장께서 6곡을 부르시죠. 예, 6곡 부르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두 곡이라도 공명만이라도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그 유경수 여사님 이제 서거하시고 박정희 네네. 대통령이 이제 시를 쓰신 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곡을 제가 부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꼬랭그라토라는 곡 부르고 네슨 도르마 부르고요. 그다음에 그 송소희 씨가 이렇게 부른 노래 있거든요. 저기 그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제목이 국악소녀 송소희 씨. 예. 그래가지고 뭐 그런 노래 해가지고 한 6곡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트로트도 2곡 합니다. 오, 그렇군요. 예. 혹시나 나훈아 예. 씨 노래 아닙니까? 예. 그렇군요. 곡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궁금하시면 이제 오셔서 보시면 궁금하시면 500원이 아니고 네. 궁금하시면 직접 찾아오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8월 15일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유동규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멸콩 라이브는 지난주에 제가 먼저 조금 예고를 했습니다. 사실 두 분한테 상의도 안 하고 다음 주는요 저수지 얘기 좀 해봅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한 건 돈입니다. 돈이 어디로 갔느냐. 조금 답답한 게 뭐냐면 저수지 얘기는 진짜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 돈이 얼마이고 어디에 있는 저수지인지 알 길이 없어요. 뭐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또 신문 기사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바로 유동규 본부장님이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한반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대한민국 지도를 딱 펴놓고 저수지가 여기 있다. 그리고 이 저수지의 깊이가 얼마고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 있다라고 아마 똑부러지게 말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이 저수지 얘기가 보니까 윤석열 본부장 진술을 지금 검찰이 얘기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저수지라는 표현이. 네. 예. 이게 이제 정영학 녹취록에도 네. 이 돈의 행방이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녹취록 여러 군데에서 이 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그분 거야라고 김만배가 정영학한테 이야기를 한 게 또 녹취록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그 기자들이 네. 그러면 그분 거 사실은 그분 거야라고 이제 김만배가 이야기했으니까. 네네. 정영학한테 이제 이게 저한테 네네. 김만배가 그분이라는 표현을 썼느냐라고 네네. 이제 기자들이 남욱한테 물어봤는데 네네. 그분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다. 남욱이 네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분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진상이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난리가 나서 김만배가 미국에다가 남욱한테 전화해서 빨리 해명해라. 네. 너 이재명이 가만 안 둔다 그런다. 네네. 그러니까 빨리 해명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귀국해가지고 오면서 JTBC에다가 그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오다 보니까 JTBC 기자가 벌써 그 공항 안에 있더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찔러봤겠냐. 네. 이재명 그렇게 많이 찔러봤는데, 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 네. 이런 얘기 하면서 이재명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해명하게 됐던 겁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당시 상황은 분명히 그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유동규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이재명이 할 리는 없으니까 네. 바로 이재명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고, 근데 남욱이 김만배의 사주에 의해서 이미 입을 맞추고 네.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여쭤본 건 딴 게 아니고 네. 저수지라는 표현을 네.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김만배가 쓴 겁니다, 이거는. 김만배가 저수지라는 말을 썼다. 아니, 정진상이 쓴 말입니다. 아, 정진상이. 예. 맞아요. 정진상이 저수지에 뒀다가 이재명 선거 때 쓰자라고 했다고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 검찰에 진술했다. 이거거든요. 예. 이 당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수지라는 표현은 언론이 붙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붙인 것도 아니에요. 정진상이 입에서 처음으로 저수지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네. 저도 그런 표현을 제가 쓸 줄 몰랐고요. 네. 이제 이 지분에 대해서 네. 이제 협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쪽 얼마 줄 거냐. 아하. 이제 김만배하고 이제 협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건 비리족들이 그걸 헤쳐먹는데 예. 우리가 이만큼 너희들한테 다 해줬으므로 예. 우리 얼마 줄 거냐라는 예. 협상을 유동규 본부장이 직접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거 이제 해가지고 이제 김만배 쪽에서 처음엔 네. 우리한테 30 몇 %를 주기로 했어요. 네. 제가 이제 노래된 일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네네. 나고, 왜냐면 하도 네. 변해가지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30 몇 %를 이제 받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금액으로 따지면 그게 한 1,800억 예상이 됐었습니다. 1,600억에서 1,800억 정도.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진상한테 보고를 했어요. 네. 나오자마자. 네. 정진상한테 이제 형님 우리 거는 이 정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거 자금이나 이거 할 때 네. 넉넉하게 쓸 수 있을 거다. 네네. 그리고 노후 자금까지 될 것 같다. 네. 되지 않겠냐. 내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김만배가 정진상한테도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하. 그래서 내가 잘 가지고 있다가 내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필요할 때 돈을 주겠다. 김만배 입에서. 예, 김만배가 예. 정진상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정진상이 네. 저수지에 넣어놓은 거죠, 뭐. 아하.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정진상 입에서 정수지가 김만배가 내가 잘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정진상이 저수지에 넣어놓은 거죠 라고 이야기했다. 네. 거기서 시작이 됐다. 네. 그 말은 김만배가 유동규 본부장이 한 말인가요? 정진상이 한 말인가요? 김만배가 저한테 해준 겁니다. 김만배가. 예, 정진상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리고 이제 정진상, 그래서 내가, 또 좀 시적인 표현을 썼네. 저수지, 이거 말 되네. 이렇게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저수지란 말을 기억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진상은 저하고 수시로 이야기하니까, 네네. 예, 그 돈 관련돼가지고도 좀, 이야기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뒤 얘기를 그냥 땡기면 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이거예요. 지금 이야기했듯이 이건 대선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이때 이 이야기 이후에 보니까 한 3개인가에 연달아서 이재명이 보궐선거도 있고 저 성남시장 재선도 있고 경기도지사 선거까지 한 서너 가지의 선거가 계속 잇따라 있는데 이 저수지에 있는 돈을 빼서 선거 자금으로 쓴 흔적은 안 보여요. 왜 그걸 빼지 못했죠? 그걸 빼서 쓴 거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지금도 이제 검찰이 못 찾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 정도, 200~300억 정도가 이게 이제 김만배의 모든 재산을 압류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김만배가 사용한 출처도 이제 확인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만배가 사용한 이 금액은 이만큼은 사용했어. 네. 그리고 이만큼은 사용한 것. 네. 그 다음에 이만큼은 지금 통장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에 있는 거. 해가지고 다 합쳤는데 요게 한 200~300억이 모자라요. 그래도.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돈은 이제 이재명이 쓰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200억에서 300억이 지금 비어 있는데 네. 그건 정치 자금으로 들어갔을 확률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그 얘기는 아무데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네. 그거는 김만배가 풀어야 되는데 네네. 김만배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2017년 지나고 난 다음에 네네. 2017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김만배한테 정치자금 좀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네. 2017년도에. 네. 그래서 제가 일부를 제가 받아다가 갖다 준 거 있는데.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네. 김만배가 네.
줬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제가 이야기가 네네. 되는데 네. 왜 그러냐면 네네. 이런 것들이 섣불리 나오면은 네네네. 이게 오해를 다 살 수 있고요. 네. 제가 다른 거를 이야기하는 거에 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나온 것만 네네. 제가 이제 제대로 증언할 수 있는 거는 네네네. 준 사람도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케이. 예, 지금 아직까지 김만배가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예,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도 제가 증언을 흔들려고 네네. 이재명이 지금 난리를 치거든요. 음흠. 저를 고소하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명확성이 없는 것들은 네네. 예,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렵고요. 아무튼 김만배가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네. 정진상이 부탁해갖고 음흠. 자기가 별도로 해준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사실 처음과 뭐 끝까지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돈의 흐름이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는 정진상이 직접적으로 김만배한테 돈을 요구해서 받은 것도 있다라는 거. 네. 예. 그 액수는 사실은 모른다는 알 수 거죠. 없는 알 수가 예. 없는 것. 예. 김만배가 입을 다물고 있고 예. 그다음에 맞춰봤더니 한 이 정도 액수가 좀 모자라고. 예. 그런데 다시 되돌아가죠. 맨 처음에 1,800억 정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1,600억에서 1,80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분을 주기로 한 거. 예, 예. 근데 1,600억에서 1,800억이 전부 다 입증이 됐는데 200억과 300억만 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김만배가 지금 전부 다 김만배 앞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김만배 앞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49.17%인가가 김만배 지분입니다. 맞습니다. 49.17%. 예. 예. 그러니까 전체 지분에 네. 그러니까 한 49.5%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네네. 49.5%가 김만배 거고 네. 나머지 6명께 50.5% 그렇죠.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6명이 50.5%. 네. 김만배 혼자 40몇 %인데 네. 갑자기 김만배가 이런 지분이 생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기가 사업자도 아니고 원래 2014년도엔 25%였는데 2015년도에 그- 49%가 됐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것도 이제 자기가 삼성에다 팔아주고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지분이 없습니다. 음흠. 김만배는. 네. 김만배는 지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장동에 원래 지분이 없었다가 네. 그러니까 뭐라자면 도와주면은 용병으로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성남시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남욱이 지금 못 풀어나가니까 예. 김만배를 통해서 이걸 풀려고 기자 신분에다가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있으니까 네. 이제 이재명의 아픈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배경들을 과시하면서 이제 이재명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일개 성남시장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앙이 무슨 백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언론사하고도 별로 이렇게 없잖아요. 네. 접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이재명한테는 아킬레스였는데 네네. 김만배가 나옴으로 인해서 뭐 인터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중앙지 기자들하고 또 만남도 갖고 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열어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석기 사건 같은 것도 해결해주고 네네. 통진단 사건도 해결해주고 이러면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니까 이제 힘 있는 형이 하나 생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거를 이제 용으로 네. 네, 남욱이 이제 쓴 거죠. 네. 네. 그 남욱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겠네. 내가 다 한 거고 정영학이랑 다 내가 다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김만배가 해준 건 많지만 지분을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뭐냐면 그 김만배는 네. 그 남욱이 용병 로비 용병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네. 그때 로비 용병을 2명을 소개시켜줬대요. 네. 남욱한테 네. 하나가 이제 김만배고 네. 하나가 지금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네. 그 법률신문하고 좀 관계 있는 아, 네. 예 부분하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2명을 추천을 추천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제 남욱이 김만배를 선택한 거예요. 김만배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이제 김만배를 만나게 되고 네. 김만배한테 이제 로비를 맡긴 거죠. 네. 의뢰를 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성대 출신들 인맥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로 이제 처음에 출발을 했던 거고. 네. 그러니까 지분이 원래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2014년에 이재명이 재선하고 난 다음에 네. 이 사업 구조가 확실하게 환지가 할지 그때까지 9월 달까지 안정하다가 네. 남욱이 요구하는 거는 환지 방식이잖아요. 네네. 저도 그렇죠. 이제 환지를 하자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재명이 딱 잘라서 오다를 내린 게 2014년 9월 달에. 예. 오다를 딱 내립니다. 네. 이제 더 이상 환지고 뭐고 이야기하지 마. 그냥 이거는 벼락개발 뭘로 간다? 수용 방식으로 간다. 네. 수용으로 간다. 네. 그러면 남욱은 이제 난리 날 일이죠. 그렇잖아요? 네. 여태까지 공 들인 게 얼마고, 예, 돈 들인 게 얼마예요. 그렇지. 억울하죠. 예. 자기가 다 계획하고 그 다음에 위례 신도시도 도와주고. 그렇죠. 예, 위례 신도시도 도와주고, 집대단이 도와준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선거자금도 대주고. 네. 이게 한 게 뒷바라지 한 게 사기인데. 네. 그래 내가 그랬어요. 정진상한테. 아니 형님 이렇게 가면은 남욱이가 가만히 있겠냐 내가 그랬어요. 어? 남욱이가 다 뒷바라지 해주고 선거도 돕고 그랬는데 이거 어떡하냐. 네. 내가 그랬더니 야 어차피 수영 방식 해도 공모할 거 아이가. 네네. 우리 공무원들도 다 한다. 그냥 해주고 싶은 사람 해줄 수 있다. 공모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거 뭐 신경 써노? 딱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때부터 하면서 뭐냐면 김만배가 주도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남욱한테 해주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정진상이 한 말이. 예. 왜 그러냐면 사업 남욱이가 바로 들어오면 공모돼서 들어오면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처음에 토건비리 남욱이가 옛날부터 이거를 예, 했는데 또 남욱이가 이거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냐 나니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김만배랑 이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남욱한테 말하기가 좀 미안했어요. 네, 그렇지. 처음부터 남욱하고 계속 관계를 맺었다가 맞았다가 김만배랑만 얘기가 되니까. 예, 여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김만배한테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김만배도 자기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제 하고 남욱이가 이름 나오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진상하고 김만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거 둘이 이야기가 됐구나. 네네. 이 생각해갖고 이제 김만배로 가는 걸로 이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남욱은 졸제 사업을 뺏긴 거예요, 그냥. 예? 근데 남욱이한테 교묘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또 김만배가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맡긴 거죠. 맡겼고 지분 관련돼 가지고 그때 이제 그 강남 술집에서 네. 이제 너는 몇 퍼센트 너는 몇 퍼센트 김만배가 정해줬어요. 정확하게 녹취록에 나온 것 예. 그대로. 그래서 이제 정해주면서 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내게 아니 다 이게 내 거 아닌 거 알지. 저도 같이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 또 여러 사람 있잖아 이쪽에. 네네. 이쪽에 여러 사람 있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니까 이제 걔들도 제가 있으니까 남욱이도 수긍한 거지. 만약에 저도 꼭 같이 가자는 거예요 김만배가. 왜 같이 가자 그러니까 남욱이 25% 준다 그러면 네. 남욱이가 형님 나 25% 줘서 감사합니다 하겠냐고. 아니지 자기가 다 한 건데. 난리칠 거 아니에요. 예, 예. 내가 왜 25%냐고 그러고 막 싸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거 내가 다 한 건데 되더라도 내가 제일 많아야지 이렇게 나올 거니까 나를 같이 가서 여기에 준다 그러면 이제 주는 거니까 사실도 그러니까 네네. 뭐 할 말 없지 않느냐. 네네. 그렇게 해서 그럼 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욱하고 정영학도 왔어요. 여기 네. 술집에. 와가지고 이제 있을 때 이제 그 지분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남욱이가 이제 씩씩거리기는 하지만 네. 이제 불만 없이 끝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을 비롯한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30몇 %. 30몇 %를 딱 갖고 나머지 딱 그래서 나는 정리가 됐다. 나도 사실 10몇 %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여기 30몇 %고 나도 사실 10몇 %. 김만배가 하는 말이 예. 야 49% 내가 다 갖는 거 아니야? 여기 30%다 갖고 나는 10% 30몇 % 갖고 예. 자기는 이제 한 14%밖에 없다. 뭐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이 그 말인가요? 김만배가 네. 정진상한테 예. 지분 30%를 줄 테니 편하게 쓰라라고 말했다. 이렇게 예. 지금 나와 있는. 예. 이게 그 뜻인가요? 예. 그러면? 그런데 이게 또 좀 점프를 합니다. 남욱이라는 사람을 내가 이해 못 하겠는 게 그렇게 억울하고 물론 뭐 김만배가 중간에 많은 브로커 역할도 하고 많은 무슨 민원들을 다 해결했다고 칩시다. 허들도 넘겨주고 그런데 남욱은 그런 불만도 갖고 있지만 수긍은 했다고 치더라도 김만배가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온갖 독박을 다 써. 미국에 도망가라고 하면 도망가고 무슨 조우영 얘기하라고 그러면 거짓말로 조우영 커피 타줬다고 하고 그분께 아니라고 그러면 또 그분께 아니라고 또 기자한테 얘기하고 김만배가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남욱이 움직인 정황이 있거든요. 저도 남욱을 이해가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욱은
제가 20년에 이제 남욱을 만났어요. 네. 2020년에 남욱을 만났는데 남욱이가 김만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싫어했겠지. 맨날 뭐 지분 뺏어가고 막 네. 거짓말하고 형님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그 15억 가지고 네. 김만배가 이제 남욱 돈 15억 뺏어 먹으려고 15억 내놔라 그러는데 남욱이가 안 내는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나한테 김만배가 막 욕을 하면서 그래 얘들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내가 정진상한테도 그랬어요. 네. 아니 형님 저기 우리 거 이렇게 지분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네. 김만배가 너무 좀 심한 것 같다.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해야 돼.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나한테 그걸 왜 이야기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 그 정도도 못해? 이렇게 이제 되니까 네. 그런데 제가 좀 머리가 아프다. 음. 요 정도는 제가 그 정진상한테 하소연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돼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거 김만배한테 이제 20억 달라고 네. 2020년에 요구했는데 킬 당했죠. 네. 10월 달쯤에 제가 9월 10월 달쯤에 다시 한 번 더 정진상이 20억 받아오라더라고요. 네. 김만배한테. 네. 그래갖고 20억 달라고 그러니까 또 킬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통화 기록을 보니까 나하고 통화한 다음에 정진상하고 김만배가 통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예. 그러니까 지들끼리 통하면서 나한테 전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입다 뭐냐? 되는데. 안 줬다라는 거를 일부러. 아하. 이동규라는 사람한테 내가 입을 털더라도. 그런 식으로 인지시키는 거구나. 내가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김만배가 이제 정진상한테 네네. 뭔가를 해줬대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걸 해줬대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웬만하면 이야기할 텐데. 형 나도 알고 있어야지. 그럼 뭔데? 내가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몰라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진상도 말을 안 해.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만병한테 형 나도 알고 있어야지. 진짜 뭐 나한테만 이렇게 숨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더니 그거를 김만배가 어떻게 또 이야기를 했냐면 네. 정진상한테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나도 비밀을 알고 있어야지 힘이 생기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간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간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하고 그 정진상하고도 이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동규 잘못해서 불면 내가 돈은 너한테 실제로 주겠지만 유동규를 통해서 잘 줬다가 제가 나중에 불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큰일 난다. 이러니까 큰 돈 움직일 때는 짠단한 돈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심부름 하는 척 시키고 실제로는 너한테 내가 줄게. 이런 게 아니었나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돈이. 김만배라는 사람은 참 들을수록 참 위어드네. 괴이하고 예. 그야말로 어떤 때는 굉장히 막 예. 그림을 다 그리고 막 예.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 어떤 때는 또 완전히 입을 다물고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숨기고 이거를 전부 다 최재경하고 자기는 상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김만배가. 거기서 또 최재경은 갑자기 또 등장을 계속하네. 예. 그러니까 최재경하고 자기는 모든 문제를 상의하고 있다고 그랬고 저한테 최재경을 소개시켜주고 최재경하고 저하고 골프 친 게 한 수십 번이에요. 예. 최재경은 저를 늘 불러내가지고 골프를 같이 쳤어요. 예. 그런데 잠깐만 최재경 말씀을 하셔서 지금 뭐 김수남이니 뭐 권순일이니 50억 클럽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해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예. 공헌을 했는지가 조금 나오니까 예. 최재경은 이름만 등장하지 실질적으로 대장동에서 어떠한 도움을 주죠? 자, 지분이? 대장동, 저도 이제 그거는 자기한테 이제 이런 어떤 그 내용을 만드는데 김만배가 네. 내용을 만들고 하는데 최재경이 점적인 도움을 줬다고 그랬고 내용 예. 전체적인 그 그림을 설계. 짜는데 그거 이제 최재경이 전부 다 법적인 거 멘토가 돼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적인 멘토. 예. 그래가지고 최재경하고 지금 자기는 제일 많이 상의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거기하고도 사이가 나빠졌어요. 최재경. 아니요, 최재경 쪽하고 뭐냐면 그 이제 특검했던 박영수 쪽하고 사이가 나빠졌어요. 나빠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박영수를 나중에 최재경이 그 김만배가 욕을 막 하더라고요. 박영수를. 예? 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약속을 했대요. 어떤 약속? 무슨 약속을 했는데 네. 박영수가 안 지켰다는 거지. 예. 그때 당시에 은행과 관련된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은행인가? 그 은행과 관련된 정병 기억하세요 혹시?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탄핵 관련돼 가지고요. 예. 탄핵 가지고 관련돼 가지고 네. 이게 이제 그래도 여기는 좌우가 아니에요. 돈이지. 돈이죠. 그러니까 뭐라자면 이제 자기들도 권력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자기들 입김과 약속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박영수를 특검을 시켜준 게 이제 최재경이 도움을 많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특검이 됐는데 특검이 되고 난 다음에 구속해가지고 기소하는 내용에서 네. 이런 걸 뭐 빼주기로 했는데 안 빼줘가지고 완전히 틀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약속을 안 지켜서. 그래서 이제 박영수하고 그 당시에 이제 최재경하고 사이가 나빠졌고, 예, 사이가 나빠졌었고, 이제 그런 게 좀 있을 때 있던 것까지 내가 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최재경 만나면 박영수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가급적 박영수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제가 잘 아는 사람도 아닌데 뭐 하려고 이야기하냐. 네. 제가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최재경이 김만배 소개로 이제 만나고 했는데 네. 소개시켜준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제 대선 앞두고 네. 그 홍석현 회장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요. 예. 예. 연결해달라 그랬어요. 중앙일보가 계속 이재명 씹는다고. 아하. 예? 네. 그래서 이제 홍 회장을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최재경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저쪽에서 만나자. 이야기가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중앙일보하고 이제 이게 두 번째고 두 번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냐면 중앙일보 자꾸 우리 씹는다. 이거 좀 어떻게 해봐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더니 그 홍 회장이 그 손석희 때문에 네. 손석희 때 애들이 손석희가 나가고 난 다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석희가 데려온 애들은 말을 안 듣는다. JTBC에서. JTBC에서 말을 안 듣는다. 네. 걔들은 중앙일보는 통제가 가능한데 네. JTBC는 말을 안 듣는다.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홍석현 회장이 직접 이제 만나는 걸로 이재명을 네. 만나는 걸로 했는데 제가 이제 정진상한테 보고까지 하고 그 다음에 둘이서 알았습니다. 김만배랑 직접적으로. 예. 그래서 만났을 거예요 아마. 예. 중앙일보를 만나게 한 건 최재경이었어요? 당시 그 김만배였어요 중간에. 최재경이 연결을 한 거죠. 최재경이 연결을. 예, 최재경이 연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하고도 최재경하고도 전화했고 통화했고 이재명하고도 통화를 하는 사이니까 최재경은 전화번호 다 아니까요. 예,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동규와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하는 멜콩 라이브 30분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길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처음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출처 불명,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돈이 아마도 유동규 본부장의 어떤 추정에 의하면 이재명에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게 정치 자금이 됐든 아니면 지금도 묶여있든 200억에서 300억의 행방이 아직도 검찰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은 돈이 있다라는 게 오늘 처음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 좀 뿌앵님이 지금 또 슈퍼챗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변께서 어떻게 정리 좀 되셨어요? 네네. 예. 일단 제가 보니까 네. 그 쌍방울은 그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가 된 이후에 쭉 벌어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성남시장 2번 했잖아요. 네. 초선 했을 때는 뭐 처음 했을 때는 어리버리해가지고 뭐가 뭔지 몰랐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재선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쭉 보니까 그 대장동하고 백현동이 시기적으로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장동은 김만배,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진행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백현동은 김인섭이 진행을 했고, 네. 백현동에는 관여하셨어요? 백현동을 저희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를 빼버렸어요. 그냥. 네네네. 우리도 모르게. 네네. 성남도시개발. 아, 예, 맞다. 성남도시공사를 우리가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동규가 열받았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열받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네네. 이제 빠진 줄 모르고 있다가 네네. 제가 오히려 혼났죠. 왜? 내가 정진상한테 이재명한테 얘기했거든요. 우리 그거 빼라고 그러셨냐고. 네네. 우리 빠져 있는 거 아시냐고. 네네.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누가 빠진지 그거 이야기가 되니까 오래됐는데 그거 모르고 있었어 이러더라고요. 그거 인사명령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뭐 누가 빠지기로 했다는 거 모르고 있었어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래 나는 뭔 이야기인가. 그래가지고 전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말도 대답 제대로 못하고 네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정진상한테 이제 아니 그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우리 빠진 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그거 저기 이야기했더니 모르고 있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네네. 그랬더니 정진상이가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아, 오히려? 네. 야, 너거는 빠진 지가 언젠데, 뭐, 아직도 너거 뭐 직원들은 공무원들하고 뭐 이야기도 안 하나? 뭐 이러면서 승질을 내더라고요. 난 그래서 우리 직원이 뭘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정리를 갖다가 하면 2014년 6월에 이재명이 재선이 돼요. 예. 그다음에 7월에 김만배가 예. 정재창 지분 인수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그립감이 딱 생기게 되고 예. 그다음 8월 달에 성남 도계공에 유동규가 본부장 되잖아요. 예. 맞죠? 예. 그다음에 이제 7월 달에 들어갑니다. 7월 달에 예. 2014년에 7월 달에 제가 들어갑니다. 8월에 본부장 된 거 아니에요? 7월 달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시 들어갈 때는. 다시 예. 들어갈 때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2014년 11월 달이에요. 예. 예컨대 이제 11월 달에 예. 그 성남 도계공에 전략사업팀 생기잖아요. 예. 그때 이제 정민용 변호사하고 김민걸 회계사 채용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략사업팀이 실질적으로 그 대장동 담당하게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동시 패션으로 제가 딱 찾아보니까 2014년 11월에 정진상이 예. 성남시 도시계획팀장 불러가지고 예. 야 인섭이 형이 백현동 사업하니까 잘 챙겨줘라.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2014년 11월이니까. 예. 그러니까 정진상은 두 개를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 하나는 대장동, 하나는 백현동. 예. 그런데 대장동은 김만배하고 유동규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백현동은 유동규도 모르게 인섭이 형한테 쫙 맡기고 예. 그래서 결국 인섭이 형이 깔끔하게 3천억 먹었잖아요. 예.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2014년 이제 다 가고 2015년이 돼요. 예.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좋은 데 갔다 오시잖아요. 네.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출장 가서 거기서 골프도 치고 예. 그 김문기 처장님도 아주 기분 좋았고 뭐 요트도 타고 예. 그게 이제 16일까지 있었고 예. 16일에 출장 딱 갔다 오니까 22일에 용역 결과가 딱 나왔던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SPC 뭐 이런 걸 하면 된다. 예. 이런 그 용역 결과 받아가지고 2월 2일에 출자를 승인하죠. 성남시가. 예. 성남시장이.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와중에 2월 6일에 출자 승인 나오자마자 2월 6일에 화천대유가 예. 사업계획서 만들잖아요. 예. 그 다음에 2월 13일에 이제 도계공에서 공모 지침서 만들죠. 예. 그때 그거 공모 지침서 만든 게 아마 정민용이었죠. 예. 정민용이 그 공모 지침서 만들었는데 그 초안을 갖다가 정영학이 만들었네. 네. 정영학 회계사가 공모 지침서 만들었는데 이 공모 지침서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 추가 이익을 배분해 주는 팀에다가 고득점하게 해준다. 그게 이제 뭐냐면 네네. 거기 정민영이 한 게 아니라 정영학이. 아니 정이 아니라 거기 이 팀에 있던 네네. 1팀에 있던 누구지 갑자기 주지영이라는 예, 차장이 네네. 그때 주지영 차장이 만든 겁니다. 그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법정에 나와서 네. 이제 증언하기를 자기가 이제 그 공모지침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좀 혹시나 이게 자기가 이제 예전에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네네. 위례신도시 사업을 했어요. 네네. 그걸 자기가 다 만들었거든요. 주차장이. 네네. 위례신도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감사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이제 감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거를 수익 배분 방식을 네네. 이거를 정해놓으면 네. 나중에 또 문제가 되고 네. 많아도 문제가 되고 적어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분 방식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거를 좀 지분 방식으로 하면은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네네. 제시했던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70%까지 네. 이제 환수하는 거를 네네. 이야기를 했던 거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저한테 보고했다는데 제가 12일 날 출국합니다. 네네. 김문기 씨랑.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13일 날 또 이제 공고가 나가거든요. 네네. 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2월 13일에 그 공모 지침서가 공고가 나갔다는 이야기네. 예. 그런데 그 내용을 갖다가 보니까 추가적 사업 이익을 배분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신청자한테 네. 높은 점수 준다 이런 내용으로 나갔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3월 27일에 화천대유가 선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하면 화천대유는 벌써부터 다 알고 사업계획서를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었고. 제가 어디 가서도 이야기 안 했던 내용들을 하나 네네. 제가 풀어드리면 네네. 정영학하고 저하고 남욱일 제외하고 네. 김만배하고 셋이서 네. 체린이네에서 만났어요. 어딨어요? 체린이네. 아, 그 거기 유명한 좋은데요? 그 소위 말하는 점오라는. 네. 예. 네네. 그 템프로는 아니고 네네.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아래 네네. 점오라는. 네네. 예. 전 잘 몰라요. 예.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데라고 더라고요. 예. 네네. 아무튼 뭐 좋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싫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예. 아, 네네. 예. 네. 그래서 좋은 술집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네네. 비싼 술집이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때 이야기가 할 때 뭐가 있었냐면, 내가 정영학한테 이거 얼마 남냐고 물어봤어요. 네. 얼마 남냐 물어보니까, 정영학이가 저한테 직접 4천억에서, 미니멈 4천억에서 5천억까지 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주고, 그걸 빼고, 저기 1공단을 빼고, 네. 네네. 1공단을 제외하고 그렇게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남는다. 그럼 우리한테 내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왜냐면 이게 1공단이 2,500억인데 네네. 2,500억인데 여기서 4, 5천억 나오면 이거 좀 형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얘가 그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그거를 내가 그래서 이제 정진상한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김만배하고 쇼당을 친 거예요. 네. 그래서 뭐를 달라고 그랬냐면 임대주택 부지 1,822억짜리를 내가 달라. 그럼 추가로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보고 드릴게. 이야기 하겠다. 그래야 그러면 이제 좀 이득이 줄어들지 않냐. 네네. 이득 수준을 갖다가 우리보다 아래로 만들어야 된다. 네네. 도시개발공사. 예, 그래야 뭐 이렇게 나중에 우리도 문제가 안 되지. 나중에 우리도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안 되겠다. 그랬더니 뭐 좀 기분 나빠하더니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큰 거 작은 거 두 개 다 달라. 네네.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작은 거 주겠다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내가 안 된다. 그래서 뭐 작은 거 준대요. 난 두 개 다 달라. 이러다가 이제 그럼 큰 거 달라. 해고 1,822억짜리를 받아오기로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재명한테 보고할 때 갔어요. 이거 이제 1공단에다가 임대주택 부지도 우리가 받아오기로 했다. 네네. 그랬더니 그거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아니 김만배가 준답니다. 예? 가능하답니다. 정영하게 해보니까 그 정도 남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 그럼 뭐 알아서 해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만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니라 두 군데 이상이 들어와야 돼 입찰이. 만약에 한 군데만 들어오면은 유찰됩니다. 그렇죠. 수익 계약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두 군데 이상이 들어와야 되니까 네. 다른 데 뭐 들어오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뭐 남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터널까지 뭐 하면은 남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이 이제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봐.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정민용한테 시킨 거예요. 자 저기 우리 남는 거를 우리 수익을 갖다가 뭘 가져올지를 제가 계속 제시해봐라 그러는데 법적으로 만약에 이게 지분 비율로 갈 경우에는 네네. 우리도 리스크를 함께 져야 되는 거예요. 함께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길래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지분 비율로 안 가고 확정이익으로 이재명 말대로 가져오는 대신 여기다 추가로 뭐냐면 임대주택 부지 1,822억짜리를 가져오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추가로 해서 그 공모를 내라고 지시를 제가 했어요. 네네. 그래서 1,822억짜리 플러스 하면은 만점 받게 그렇게 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원래 지시는 네. 뭐가 없었냐면 제가 법정에서 다 물어봤어요. 공무원들이든 아니면 직원들이든 법정에 오면은 네. 성남시나 혹은 우리 공사에다가 성남시나 혹은 이재명이나 누가 1공단 외에 뭔가를 추가로 더 가져올 계획을 세워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전혀 없었어요. 왜? 부담 주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1공단이면 돼. 공원화하면 돼. 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공원화만 만드는 걸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뭐냐면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1공단을 에다가 공원화 비용에다가 추가로 1,820억짜리 임대주택 부지를 가져오게 된 거지. 공산당은 이재명이 아니라 유동규 저가 본부장이었네. 지금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긁고 난 다음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제가 200억 더 뺏어온 거예요. 200억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네. 구시가지에 주차장이 부족한데 네네. 거기 공원만 만들면 너무 아깝지 않냐. 공원 만들 때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서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하 주차장 건립비용이 그 당시 200억이었어요. 지금은 한 500억 정도 못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억을 더 추가로 받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5,501억 뭐 3억 5,503억. 예? 우리가 그걸 했다 하고 네네. 자랑하는 게 그 네. 돈입니다. 예. 다 제가 받아온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경기도 지사 그 이재명
그 전 성남시장이 예. 경기도지사 선거 나가가지고 예. 그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결제 한번 해가지고 5,503억을 갖다가 벌었다. 그래가지고 그거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벌었다가 아니라 썼다. 5,503억이 3억을 썼다.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예. 배당이익이 1,822억. 예. 그 다음에 제1공단 공원이 2,561억. 예. 그 다음에 터널하고 대장동 대장 IC인가? 예. 그게 922억. 예. 해가지고 합치면 5,503억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이제 예. 1심, 2심, 3심에서 예. 다 무죄가 나왔던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자랑했으면서 대통령 선거에서는 몸통이 윤석열이다. 이렇게 또 말을 갖다가 바꿨던 바꿨죠. 거고. 그다음에 이동규가 했다. 네네.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2월 13일에 공모 지침서가 나갔을 때는 추가 이익 배분하면은 그 고득점 하겠다라고 그렇게 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27일에 화천대유가 설립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그 회사가 이제 선정됐단 말이에요. 네. 1조가 넘는 사업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화천대유 선정됐으니까 사업 협약서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5월 26일에 네. 사업 협약서를 맺었는데 그 개발 사업 1팀에서, 근데 그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뭐냐면은 평당 1,400만 원을 상회해서 발생하는 추가 이익금은 출자 지분율에 따라서 별도로 배당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이 갑자기 5월 27일 그 다음날 정민용 변호사가 전략사업 실장이었는데 수정안 갖고 왔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네네. 하나를 뺏는 게 뭐냐면 네네.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이제 그 말씀 다 맞고요. 음. 다 맞고 제가 하나 뺀 건지 뭐냐면 그 이후에 다시 저하고 정영학하고 네네. 김만배랑 네. 그 술집에서 또 만났습니다. 또 이게 여러 번 만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할 이야기가 많잖아요. 거기 되게 좋은 데인가 보다. 점으로 자주 아니 갔군요. 그 술집에 가려는 게 아니라 네. 비밀스러운 이야기하기 좋은 아,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안 들키고 네. 아, 네. 성남에서 하면 누가 봐도 올 수 있으니까 아. 이제 제3의 장소인데 네네. 따로따로 올 수 있고 아. 그 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뭐 이런 데 같으면은 네네. 딱 눈에 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예, 큰데 가서 이제 만나야 아, 거기 커요? 크죠. 어. 예. 그 다음에 따로 들어가면 네네.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그런데 이제 딱 들어간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그때 이야기한 게 다시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인재는 얼마 남냐. 네네.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너무 작게 네네.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이재명도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도 안 남아갖고 잘못되면 어떡하느냐. 네네. 이래가지고 제가 얼마 남냐 그랬더니 임대주택 부지를 주고도 네. 자 주면은 요거를 요렇게 해서 좀 변경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용적률을 조금만 이렇게 상향해 주시면 네네. 그래도 저희가 4천억에서 5천억 남습니다. 똑같네? 예. 그렇게 다 뺏었다고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뭐냐면 용적률을 좀 하향해 가지고 계산했었던 거고 이제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받은 게 있으니까 네. 용적률을 갖다가 이제 더 줄 거 아니에요. 용적률. 특혜를 그래가지고 이제 주면은 용적률로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산정했냐면은 네. 그러니까 원래 그 150%가 나올 수가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부지 있잖아요. 거기 빌라 부지 있죠. 네네. 빌라 부지에는 누가 봐도 150% 용적률을 줄 수가 없는 데를 그렇죠. 일부러 거기를 150%를 줘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150% 해놓고 여기 150%는 얼마 안 되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데를 좀 낮춰놨다가 네. 해놨다가 여기 150%가 안 되고 여기 100%밖에 안 쓸 거야. 네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50%를 떼어서 이쪽으로 줘. 네. 하게 된 거예요. 네네. 왜 여기는 집을 못 줘요. 어차피 50%가 50%를 못 써요. 예. 쓸 수가 없으니까 예.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부터 이게 전부 다 전략적으로 이게 막 디테일하게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디테일하게 다 계산하시네 뭐. 예. 기억하시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떠오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그 9월 달부터 이재명이 그 터널을 갖다 우리 돈으로 한다. 네. 이런 것들도 얘들이 돈이 없잖아요. 네네. 돈이 없으니까 돈 마련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성남시가 보담한다. 디테일하게 온갖 해준 거고 특혜를 다 줬어요. 다 편의를 다 다 봐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갖고 얘들이 돈 구하기 편하게까지 다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발표합니까? 제가 그걸 발표하자 그러면 이재명이 해줍니까? 그렇죠. 예? 우리 성남시 돈으로 이거 터널 뚫어야 됩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이재명이 그냥 했다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를 발표하고 다 그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이제 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과정도 경기도하고, 아니, 성남시하고 이런 내용들은 정진상이 다 코치했어요. 네네. 해가지고 김만배가 이야기해갖고 전부 다 정리 다 됐던 겁니다. 예. 오히려 저는 필요도 없었어요, 그때. 아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4천억 남은 거 아니에요? 원래 4천억 더 남았어요. 네네. 더 남았는데 이게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네. 그때까지 이제 남은 게 원래 4,040억이에요. 네네. 4,040억에다가 네. 그 5개 필지에다가 네네. 김만배가 지은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한 3천억이 남았어요. 또 추가로. 추가로. 네네. 그러니까 화천대유로 3천억이 남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김만배 화천대유로. 개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김만배하고 우리가 계약할 때 뭐냐면 계약이 아니죠. 이제 구도로 말할 때 김만배의 반은 우리 거다 그랬거든요. 김만배의 반은 우리 거다. 네네. 그러면 그 3천억 벌은 것도 우리 거 아닙니까? 반은. 그렇죠. 뭐 1,500억. 1,500이 우리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422억이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할 때는 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러니까 어차피 뭐 우리 영감 대통령 되고 나면 제가 다 내놓겠지 생각해가지고 뭐 428억이니 뭐니 해도 신경을 별로 안 썼던 거고 이거는 내가 이제 김만배랑 입씨름하기가 싫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남욱한테 넘겨놓고 웬만한 자금은 조금이라도 남욱한테 넘겨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금은 이재명 되고 나면 받아야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정진상한테 보고하고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는 손을 뗀 거예요. 네네. 예. 그 사이에 이제 뭐냐면 저하고 김만배는 통화가 없었어요. 정진상하고 통화를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네네. 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대장동 지분율이 김만배가 49.17%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1987억 남겼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 남욱은 24.92%에서 1,007억 남기고, 예. 그다음 정영학이 15.94에서 644억 남고, 예. 그다음에 조현성 변호사가 6.98% 해가지고 예. 281억. 예. 그다음에 그렇죠. 백이자가 2.99%에서 121억. 예. 요거 다 합치면 4,040억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김만배는 여기에다가 3천억이 화천대유 통해 가지고 추가로 3천억이 더 있다는 이야기. 예,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제 거의 남욱의 2배가 아니고 남욱이 1,000억 벌었으니까 남욱의 5배를 갖다 한 5배 번 거죠. 야, 그다음에 예. 김만배가 4분의 1이 아니었어요? 절반이었어요? 아니 저희하고 네네. 김만배하고 이제 그 전체 지분의 네네. 반. 딱 반? 예. 근데 왜 내가 4분의 1로 적어놨지? 예, 반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체의 4분의 1로 된 거죠. 24.5%. 전체의 4분의 1? 예. 어떻게 전체의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대장동만 네. 따지면은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만배가 보유한 게 50%라고 생각하면 아니 49%라고 생각하면 그냥 50%라고 생각하고 네네. 50% 생각하면 이제 25%죠. 25%. 예, 그러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에 4분의 1은 지금 유동규를 포함한 이재명께 4분의 1이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제 노트에다가는 12.5%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김만배 그다음에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가 n분의 1로 해서 4분의 1이 아닌가 그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란 이야기네요. 네. 그거 아닙니다. 그 12.5%만 해놓은 거에 네네. 김만배가 최초에 이제 자기가 나 한 12.5%밖에 없어. 이거 하려고 12.5%로 나누는 그게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만배 이야기는 원래는 50%. 남욱한테 속인 거죠, 그것도. 남욱한테 맞다. 예, 속인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50%인데 예. 남욱한테 나는 12.5%밖에 없어. 그렇지. 그리고 그분한테 다 우리 거기 거야. 그분이랑 다 이재명이랑 다 한 거다. 이게 네네. 한 가지만 말씀 여러분들 드리면요. 네. 다른 데 보면은 이제 뭐냐면 이제 김만배하고 저하고 네네. 남욱하고 셋이서 네네. 2015년 몇 월 달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어딜 가냐면 그 정자동에 네네. 모텔을 갔어요. 남자끼리? 남자끼리. 근데 요즘에는 네. 옛날에는 남자끼리 가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요즘 안 돼요. 근데 요즘엔 남자끼리 가면 더 의심하는 거야. 더 이상하지. 옛날에는 여자하고 가면은 굉장히 이상하게 봤는데 네. 요즘에는 남자끼리 가면은 이상하게 보더라고. 그래갖고 남자들이 거기서 이제 왜냐면 모텔에서 편하잖아 이야기하기가. 그래갖고 이제 모텔에 들어가고 점호 들어가면 여자도 옆에 들어야 되니까 좀 귀찮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남자들끼리 이제 셋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포카도 치고 하면서 포카도 치고 놀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뭐 같이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김만배가 그때 당시가 뭐냐면 이제 2014년 한 8월 9월 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남욱이 삼성에다 이거를 사업을 팔라고. 삼성에다가. 예, 이거를. 네네. 팔려고 이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욱이 이제 진행하는데 김만배는 이제 속으로 웃었겠죠. 병신 나는 되나? 하면서 하는데 그때
남욱이 준다는 게 김만배한테 준다는 게 25%인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 듣고 있다가 야 나도 한 3%만 주면 좋겠다 이야기를 장난으로 했던 게 또 그게 나중에 이제 또 검찰 조서 보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만배하고 남욱은 서로 속고 속이고 막 이런 동. 그럼요. 야. 그래서 남욱이 김만배한테 엄청 많이 속아요. 남욱이.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하다가 지금 그때 당시에도 뭐냐면 이거를 네네. 남욱이가 나중에 수사받아서 감옥 가잖아요. 네네. 2015년에. 네네. 2015년에 감옥 가서 6개월 있다가 나오거든. 그렇지. 그것도 김만배가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뒤에서? 예. 뒤에서 친 거지. 너 감옥 가니까 얘가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얼렁뚱땅 이제 지분 챙긴 거지. 예. 김만배 대단한 분이네.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예. 1000대밖에 못 먹었는데 왜 이름이 만배야? 그러면서 좀 웃기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그 감옥 갔다 오고 막 이렇게 만드니까 애가 막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당장 감옥 가게 생겼는데 지금 지분이 문제냐고 지금. 네네. 게다가 이게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아직.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넌 이거를 좀 심부름 시키면 얘가 이제 감옥 안 가려면 김만배 말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애가 말 잘 들은 거라고. 그때부터. 예. 남욱이 헛똑똑이네 난 똑똑. 바보라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사건 터지고도요. 네네. 나한테 그렇게 김만배 욕을 해놓고 기분 뺏어간다고 그렇게 욕을 해대가지고 내가 나도 이제 김만배한테 이렇게 좀 세게 이야기하고 막 이랬던 거거든. 그랬는데 이 사건 딱 터지고 난 다음에는 유동규를 몰고 가자는 거에 남욱이도 동조를 한 거야. 그러면 이게 그 먹이 사슬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웃긴 놈들 아니에요. 진짜 네. 나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도 배신받고 남욱이 같이 사업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는 그거 사업 있잖아요. 비료 사업. 네네. 비료 사업 진짜 키우려고 그랬어요. 네. 정말 괜찮은 사업.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잘 해보려고. 네. 내가 그래가지고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다 이랬는데 시나리오가 나오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이게 그거 무슨 비싸게 그 무슨 지분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노래방에서 네네. 정영학하고 한 이야기 중에서 내용이 뭐였냐면 지분을 가져올 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 지분을 고가로 팔면서 돈을 받아오는 방법 뭐 이런 방법도 이제 고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료 사업은 그거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진짜 사업이에요. 그리고 내 지분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돈을 못 대갖고 내가 돈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래 지분을 30%를 제가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회사 지분이 아니라 모회사 지분이 아니라 그것도 자회사 지분을 받기로 했어요. 네네. 모회사 지분이 아닌 자회사 지분을. 자회사 지분이니까 모회사 지분에서 자회사 지분이 더 줄어질 거 아니에요. 실제로 30%지만 한 전체 따지면 15%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지분을 내가 받아오기로 하고 했는데 그것도 저당을 잡혔어요. 내가 돈을 빌리는 바람에.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갚으면은 이거를 이제 지분을 다시 15%를 액면가로 사게 하겠다. 네네. 그 계약을 맺고 내가 돈을 빌렸거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고가로 팔 것 같으면 지분 100%의 회사를 만들어야지. 지분을 없게 만들고 내가 무슨 지분으로 그러면 지분을 팔고 가져오냐. 맞잖아요. 네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 문재인 검찰은 그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했다고. 근데 그 시나리오에 다 동참한 게 뭐냐면 남욱, 정영학, 김만배가 다 동참을 해 있더라고요. 나만 동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었는데 예. 그 작전이 실패했네. 예, 실패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이제 뭐냐면 남욱도 이용당한 걸 안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남욱은 원래 이 사건에 끼어지도 않아도 되는 놈인데 오히려 거기에 동참함으로써 진짜 끼게 된 거예요. 네네. 예. 바보가 된 거죠. 네네. 유동규 죽이기 때문에 남욱이 자, 여기에 끼어들었다. 유동규의 파트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로 남욱을 선택한 거라고. 자, 그러니까 김만배, 이재명은 빠져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욱을 끼워넣는. 그럼 남욱은 두서너 차례 더 바보가 된 거지. 바보가 된 거라니까요. 막판에. 그러니까 막판에도 자기는 사업도 안 해놓고 김만배가 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꾸몄고 지난 검찰에서. 그럼 나무 진짜 바보라니까 미국 가라 그러면 가고 예. 뭐 조우영 커피 타줬다 그 말도 해주고 또 그분 거 아니다도 해주고 근데 자기가 지금 들어갈 건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도 이미 김만배는 다 그 시나리오 그래서 하고 있었. 그래서 이재명이 보면요 네. 김만배 일당이라고 안 그럽니다. 뭐라고? 한 번도 안 그럽니다. 남욱 일당이라고 그러지. 예? 남욱 일당이 부패한 사업 해가지고 유동규와 결탁해서 이거는 여러분 옛날에 남욱이 추진하던 사업은 남욱이 했지만 그 사업은 2014년도에 깨졌어요. 네네. 그리고 이재명이 추진한 사업은 김만배가 파트너 돼서 김만배가 한 사업이거든. 대장동이. 대장동이. 네네. 그러면 비리가 있어도 김만배랑 비리가 있는 거지 남욱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남욱은 그때는 이미 없어져야 되는데 김만배가 주범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재명은 한 번도 김만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김만배 욕을 한 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제가 얼마나 재판을 많이 하고 신문 나오는 것마다 다 보잖아요. 네. 이재명 논평을 보세요. 김만배 이야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김만배 욕한 적도 없고 욕한 적도 없고요. 이름도 200 안 걸리고 아예 꺼내질 않습니다. 다 남욱 예, 얘기만 남욱 이야기만 한다니까요. 그 시나리오가 김만배와 예. 이재명은 다 그 시나리오를 그렇게 다 시나리오가 돼 있었다고요. 예. 만들어 놨다는 얘기. 그래서 남욱이를 갖다가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남욱이는 뭣도 모르고 온 거지. 이재명이 너 죽인대. 그러니까 들어온 거예요. 남욱은 원래 온 가족이 다 미국에 있다며요. 미국에 남욱은 있어요. 돌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거기 그냥 미국에 있었어도 네. 별 자기한테 저는 그리고 직접- 남욱이 그때 안 왔었으면 구속도 안 당했어요. 그때 이제 막상 이제 영장 실질 심사하니까 아니 내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염려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남욱이 와가지고 나 그때 돈 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거든. 그때 내가 남욱한테 돈 받은 건 내가 대상이 맞잖아요. 그리고 금액 같은 건 틀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검찰이 이야기하는 그 금액, 네네. 정영학이 이야기하는 금액이 픽스가 돼가지고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남욱이 또 거기다 대고 오케이를 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꼼짝없이 그냥 나는 그냥 구속된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꼼짝없이. 알겠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지금 기억이 조각돼 있어요. 하도 많은 어떤 그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매주 금요일마다 그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예. 이동훈 본부장님이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조각난 기억들이 다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고 예. 하나의 그림으로 예. 하나씩 지금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이제야 제가 49.17이 무슨 의미인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예. 맨날 머릿속에 이렇게 돌다가 예, 예. 이 자들이 왜 이런 말을 했고 예. 왜 남욱일당이라고 했는지 예. 뭐 그런 표현들이나든지 예.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서야 이제 이해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오늘 두 가지를 더 가려고 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이재명 입에서 직접 저수지를 어떻게 사용했나 이것과 그다음에 코나아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예. 사실 이 코나아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 뭐 그야말로 지금도 이재명이 사랑하는 게 지역 화폐잖아요. 예, 맞습니다. 입에 맨날 지역 화폐 뭐 25만 원도 지역 화폐로 다 준다면서요. 예.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또 많은 의미를 담고 굉장히 있더라고요. 중요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건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다른 거를 하더라도 어쨌든 다음번에 이 코나아이 지역 화폐 대행사와 관련된 또 많은 말씀 좀 예.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1시간 좀 달려봤습니다. 정변 혹시 또 하시는 말씀이? 글쎄요, 저는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 이야기가 지금 재판에서 나와야 될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재판이 진행이 안 돼.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유례 정도 가고 있나요? 위례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이게 재판이 안 된 얘기예요? 아니 우리 본 재판에서는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이재명 재판. 이재명 재판에서는 아직 대장도 못 들어왔습니다. 위례 자, 아직? 이재명 재판하려면요 일단 위례가 끝나야 되고요. 네. 위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동 있고요. 네. 백현동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성남 FC가 있어요. 네. 이 네 개가 병합돼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여지껏 위례를 못 끝냈어요. 그러니까 위례가 제일 쉬운 거야. 예, 제일 쉬운 거고 제일 간단한 건데 이거를 지금 2년 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휴. 자, 그러면 내년에 이제 재판부가 바뀌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뭐냐면 또 재판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갱신을 처음부터 위례 것도 다 들어야 돼. 아휴. 자, 테이프 다 들어야 되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갱신하면은 그 한 1년 걸릴 거예요.
1년 걸려가지고 갱신하고 이제 대장동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금 하다 보면 또 재판부가 바뀌어. 아휴. 제가 볼 때요, 이게 네 가지를 병합해 놓은 이상 재판 30년 갑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갈 겁니다, 이거 네네. 진짜. 검찰이 처음부터 잘못한 거 아니야? 검찰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 아니 뭐, 저 묶어가지고 처음에 기소했죠. 묶어갖고 기소했잖아. 아니 처음에. 묶어서 기소한 게 아니라 네. 묶어서 기소한 게 아니라 이거 본래는 분리해달라고 기소를 한꺼번에 한 건데 분리는 해달라고 그랬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소는 그런데 한꺼번에 했고. 묶어버린 거죠 이거를. 예, 원래 그 기소도 따로 됐어요. 어쨌든 나중에 이번에 검찰이 그러면 쪼개서 판결을 내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나요? 예. 근데 아직 재판부에서 그거 안 받아들였죠. 아직 대답이 없는 거죠. 대답이 근데 이제 뭐냐면 네. 이거 그러니까 위례 끝나면 위례 판결하고 대장동 끝나면 대장동 판결해야 이게 끝이 보이지. 이걸 네 개를 묶어서 같이 판결했다 그러면 어느 재판부가 판결할지는 여러분들 수십 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지금 로스쿨 다니는 애들이 아마 판사 되면은 이거 판결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판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냥 판결문을 이재명 돌아가시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내면 묘비석, 예. 에피타프, 묘비석으로 그냥 딱 그 판결문을 해야 하는, 참, 웃을 일이 아닌데, 참, 비극입니다, 비극. 그래도, 어찌됐든, 건강 챙기세요. 예. 30년은 어쨌든 끝내야 됩니다. 예. 유동일 본부장이 어쨌든 이렇게 또, 계속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 그래도 이제 그 멸콩에 들어오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대장동 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단초를 하나씩 꿰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또 금요일 날 뵙기로 하고요. 두 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요. 네. 또 까먹었다. 또 까먹을 뻔했다. 내일 아침 9시에는 정혁진 변호사와 이종훈이 함께하는 멸콩 라이브가 이어질 것이고요. 또 멸콩 라이브를, 멸콩 TV를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환실골드, 환신바이오가 여전히 계속 2+1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 참여하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유현정 작가님이 쓴 그 1, 2권 한 질로 된 그 세트를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이번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8월 15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8월 15일 유경수 여사 50주기 추모 콘서트 공갑 아트센터에서 하고요. 오후 4시부터 하니까 3시 반까지 오시면 추모 콘서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받아라!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우리 끝내기 전에 또 우리 애국 기업 환신골드 Buy Two Get One Free 우리 식약청에서 또 그 등록된 제품입니다. 우리 Buy Two Get One Free 2개를 하시면은 하나 더 드리고 그것만 있느냐? 또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또 상하권 사실 돈으로 치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책도 사은품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전화 문의 010-9922-1141입니다. 010-9922-1141. 또 환신골드를 많이 구매해 주시면은